안녕하세요. 솔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페라의 유령 챕터 12 바닥문 위에서 파트 1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끝까지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2. 바닥문 위에서. 다음날 라울은 오페라 하우스에서 크리스틴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장식이 달리지 않은 금반지를 끼고 있었지만 그에게 부드럽고 상냥했다. 라울은 그녀에게 자신의 계획과 미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북극 수색대 출발일이 앞당겨져서 앞으로 3주, 적어도 한 달 후에 프랑스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항해를 시작으로 명성을 쌓게 될 테니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라고 명랑하게 말했다. 그가 사랑 없는 명성에는 관심 없다고 말하자 그녀는 그를 어린애처럼 토닥이면서 마음의 고통은 곧 사라질 거라고 위로했다. 이렇게 심각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 라울이 물었다.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 내가 수색 작업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죠.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웃거나 농담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 떠오른 새로운 생각에 몰두해 있는 것 같았다. 생각에 잠긴 그녀의 눈이 빛났다. 크리스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가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요. 그래서 그렇게 즐거운 표정인가? 그리고 한 달 후에 우리가 영원히 이별해야 한다는 것도요. 크리스틴, 우리가 영원히 서로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겠지. 크리스틴이 손으로 그의 입을 막았다. 쉿. 라울, 우리는 당연히 서로를 기다릴 거예요. 하지만 결혼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알잖아요. 갑자기 그녀는 넘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아이처럼 기뻐하면서 박수까지 쳤다. 라울이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라울에게 선물이라도 주는 것처럼 양손을 내밀었다. 결혼은 못하지만 약혼은 할 수 있어요. 우리 두 사람 말고 아무도 모를 테니까요. 라울, 비밀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비밀 약혼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 한 달 동안 약혼하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당신이 떠나도 난 그 한 달의 시간을 떠올리면서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떠올린 생각에 완전히 심취해 있었다. 그러더니 다시 진지해졌다. 그 행복은 아무도 해치지 않을 거예요. 라울도 그녀의 생각에 찬성했다. 그는 크리스틴에게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크리스틴, 당신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오. 당신은 이미 내 두 손을 모두 잡고 있는걸요. 약혼자님. 아, 라울, 우린 정말 행복할 거예요. 오늘 온종일 약혼놀이를 해요. 두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온종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놀이인 약혼놀이를 즐겼다. 그들은 사랑의 대화와 영원한 맹세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만 지나면 이별이 기다리고 있기에 유희의 시간은 눈물과 웃음 속에서 처연한 여운을
남긴 채 흘러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무도회에서 신나게 즐기는 것처럼 둘만의 놀이에 빠져들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무척 조심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참지 못한 라울이 놀이를 멈추고 불쑥 말을 내뱉었다. 북극에 가지 않겠어. 순진한 크리스티는 라울이 그렇게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제야 약혼놀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곧바로 자신을 책망했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그 일이 일어난 곳은 크리스틴의 분장실이었다. 두 사람은 매일 그곳에서 만나 비스킷 3개와 포트 와인 제비꽃 한 다발로 즐겁게 저녁 식사를 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한 달 동안 서로 매일 쓰기로 한 편지도 쓰지 않았다. 다음 날 라울은 발레리우스 부인의 집으로 달려갔다. 부인은 크리스틴이 이틀 전부터 집을 비웠다고 말했다. 그 전날 5시에 떠났다는 것이다. 라울은 혼란스러웠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전해주는 부인이 야속하기만 했다. 그는 부인의 속마음을 떠보려고 했지만 정말로 아는 바가 없는 것 같았다. 크리스티는 다음 날 돌아왔다. 그녀가 돌아온 날 성공적인 무대가 또 펼쳐졌다. 예전에 갈라 공연이 재현된 것 같았다. 카렐로타는 두꺼비 사건 이후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꽥 소리에 대한 공포 때문에 도저히 노래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의 치욕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관객들은 그녀에게 정이 떨어졌다. 카렐로타는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크리스티는 카렐로타의 빈 자리를 채워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유대 여인 공연에서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았다. 물론 라울도 그 공연을 보러 갔다. 그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유일하게 고통을 느꼈다. 크리스틴이 여전히 금반지를 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귓가에 아득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녀는 오늘 밤에도 반지를 끼고 있어. 그건 내가 준 반지가 아니지. 그녀는 오늘 밤에도 영혼을 바쳐 노래했지만 너한테 바친 게 아니야. 그녀가 이틀 동안 뭘 했는지 말해주지 않는다면 에릭한테 가서 물어봐야 할걸? 그는 그녀가 지나가는 무대 위로 달려갔다. 눈으로 라울을 찾고 있던 그녀가 그를 발견했다. 어서요, 서둘러요. 그녀는 그를 분장실로 이끌었다. 라울은 곧바로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예정대로 북극에 갈 테니 제발 그녀가 약속한 꿈같은 행복을 단 1시간도 빼앗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크리스틴은 가만히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부모의 죽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남매처럼 애달프게 입을 맞추었다. 크리스틴이 갑자기 부드럽지만 어색하게 자신을 안고 있는 라울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그녀는 무슨 소리를 들은 듯 재빨리 문을 가리켰다. 라울이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녀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듣기가 힘들어 짐작해야만 했다. 내일 만나요, 약혼자님. 행복하세요, 라울. 난 오늘 밤 당신을 위해 노래했어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봬요. 그럼 안녕.